안녕하십니까. 네. 막 사방에서 막 안녕하세요 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쪽으로 오셔야죠. 이렇게 멀리 가세요. 뒤에 한 50명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하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딱 들어오면 1층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 판넬 이렇게 세워놨잖아. 네. 그죠? 혹시 몇 개 세워놨는지 아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일 살고 있는데 판넬 고 기사 같은 것들 몇 개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5개. 5개인데 5개 중에서 내용이 뭐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전매 제한 없이 뭐 세금 또 주변 입지, 주변 입지? 네. 또 소부장. 소부장? 또 그리고 기사 관련해요. 그쵸. 그 기사가 뭔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300조 맞아. 맞아요. 반도체 관련 3개. 네. 3개. 그 중에 하나는 300조. 그리고 그 안 적으셔도 돼. 내려가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300조. 그 다음에 하나는 20조를 들여서 그 화성 캠퍼스 삼성 반도체 거기에 이제 R&D 센터를 짓는다. 요거 28년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인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 사업을 어디 하는 거 나누는 거 있어요. 아산 탕정에는 패키지 특화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아산하고 천안이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강남 부자들은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역세권 얘기 있어요. 역세권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역세권은 다 좋다고 하잖아요. 다 좋잖아요, 역세권은. 그죠? 근데 역세권이 왜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설득도 하지만 정보를 많이 주고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드려야 설득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역세권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출근해서 바로 역으로 가면 출퇴근하는 중. 그렇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 상승, 그렇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가격 방어, 그렇죠. 이게 쉽게. 유동 인구 뭐 예, 맞아. 지산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 좋은 거고, 그리고 그 지산은 한 10년 정도 되면 감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20년 된 건물도 막 올라가요. 더 비싸죠. 그건 뭐 땅값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땅값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역세권을 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세권이 어디까지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초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의 지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정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한 120m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과연 이 정도 떨어진 그 역세권에 지산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없는 거. 문정동도 일단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서. 성수동이 하나 아, 성수동. 그러네, 성수동. 문정동, 성수동, 영등포, 강서 이런데 그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네. 예.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말고도 부동산 분양할 때 우리가 또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정해진 거, 3개는 정해진 거고 3개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로케이션이야. 입지는 정해지잖아요. 이건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 로열티죠. 브랜드가 어떤 게 더 좋으냐. 우리 아파트도 이름들 엄청 길어지잖아요. 풍림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죠? 예. 옛날에 현대 아파트였는데 이름 엄청 길어져. 힐스테이트 막 해가면서 이제 브랜드를 보고도 많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뭐 대단지 아파트다 혹은 지산도 대단지다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시행하면서 시행사에서 딱 정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바꿀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얘는 그냥 정해진 거야. 막 뛰어다 옮길 수도 없고 이런 건데, 오른쪽에 세 가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프라이스 가격은 이게 분양가가 처음에는 뭐 1,000만 원에 분양합니다. 이 시작을 했다가 실제로 분양을 시작을 하면서 분양가가 1,40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6개월, 1년 끌다가 그게 이제 어디냐면 저 군포 같은데 요런 데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1,000만 원이에요, 1,100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좀 모아놨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뭐 1,400 뭐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 못 가겠어,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막 정책이 바뀌어. 우리도 이번에 기숙사가 그 계약자만 그 기숙사 계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풀어줬잖아.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기숙사를 계약을 하고 싶어도 저도 아는 사람이 기숙사 이거 되게 좋은데 뭐 했는데 지상 계약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임인데, 시간이 갈수록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죠?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거 올라가? 이거 올라가야지. 실입주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앞에 그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첫 번째 로케이션, 입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그 고속도로 바로 붙잖아요. 그리고 전철 1호선 바로 연결되잖아.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수인분당선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서울까지 한 방에 가고, 이제 물론 판교 쪽에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서울숲까지, 왕십리까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갈아탈 수 있잖아.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트램도 연결이 되잖아요. 동탄하고. 동탄에는 그 SRT도 있고, 앞으로 GTX도 돌아갈 것이고, 수인분당선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산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많은데 요새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데 어디 생각나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지산 브랜드 이 정도면 괜찮지. 브랜드만 보면 이 정도면 나 같아도 하나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생각공장. 생각공장. 네. 그죠? 생각공장. 그 SK 에코플랜트하고 같이 하는 거, 대시양하고, 예, 태영건설하고. 생각공장 브랜드 되게 좋잖아요. 다 성공했지. 성수동도 성공을 했고, 영등포도 성공을 했고, 그 이제 뭐 SK V1 이런 것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현대 테라타워,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을 제일 높게, 제일 좋게 쳐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산 쪽으로는 뛰어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대부분 좋은 자리로 들어가고 역세권으로 들어가고, 지금 당장 여기 없어도 여기 예정된 지역에만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고, 한 지역에 이게 딱 들어가면 스케일로는 얘가 대장입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가 제일 커요. 지축 같은 경우도 물론 지축에는 지축역 하고 삼성역 그 사이에 삼성 테크노밸리라고 옛날에 진 게 있어요. 꽤 큰데 요거 말고는 재작년에 4만 평짜리 지축역 300m 떨어졌거든. 요런 거 했고, 그 옆에 조그만 거 또 들어가고, 다산의 진건지구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앞에 여기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 새마을에도 지금 새마을 앞에 짓고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입지나 그 다음에 브랜드나 지금 제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스케일, 볼륨인데 우리가 7만 평 정도 되잖아요. 7만 평. 근데 이 지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지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스케일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저 막 들판에 공장 한두 개씩 있고 서너 개씩 모여 있으면 점심 먹기도 힘들어. 출퇴근도 힘들고. 얘는 그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거든.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상가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산 안에 스케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드라이브인, 대부분 뭐 교행하고, 혼자 올라가도 막 3.5m 밖에 안 돼요. 우리 몇 미터입니까? 7m잖아. 그죠? 나 혼자 7m짜리 이 폭을 막 올라가면 엄청 널널해요. 실제로 올라가 봤거든. 엄청 널널합니다. 상행, 하행 구분되어 있고. 이게 스케일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1층에 하역장에 트레일러가 40피트가 들어가네, 20피트가 들어가네. 근데 한 2만 평 정도 되는 이런 지산들 20피트도 힘들거든요. 들어가기는 해. 그래서 심지어는 컨테이너를 길 밖에 세워놓고 맞은편에 이쪽에서 지게처럼 물건을 떠가지고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갖다 싣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지금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새마역 우리 하고 있는 거 요거는 요 세 가지를 만족한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역세권 한번 볼게요.